안녕하세요. 세라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사는 여자 뮤지션입니다. 12월 초순에 읽은 6권의 책을 리뷰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롤로그에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경제의 지각 변동 상황을 쫙 한번 읊어주십니다. 저는 연준이 하는 일과 주식, 실물 경제 등의 관계 등을 전혀 몰랐던 터라 프롤로그만 한 3번 정도 들었고요. 그렇게 책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들으면서 좋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부의 내용은 일단 지금 버블 상태이고 언제든지 이게 끝날 수가 있다. 그것은 연준의 결정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경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틀을 잡아주십니다.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어요. 경제 분야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신뢰하지도 않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분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다른 점은 박종원 기자님께서 거의 100년간의 경제의 역사를 쫙 짚어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주식이나 경제에 관심이 없는 나도 꼭 한 번은 읽어야 했을 책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2부에서 다뤄주시는 경제의 역사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3부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동, 유럽, 중국 등 여러 곳의 경제의 흐름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물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는 가설을 세운 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전망을 해보고요. 4부에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사야 하는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책이 끝납니다. 책을 다 읽고 저자에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일단 돈에 관해 다루는 사람들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다니엘 카너만의 책에서도 여러 스탁 피커들이 사실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리스크에 기대는 것이고, 거기서 잭팟을 터뜨릴 경우 그 단순한 운이라는 것이 그들을 전문가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EO나 스탁피커들 믿을 수 없다, 이게 되게 이슈가 되어가지고 포브스 잡지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훈 기자님은 다니엘 카너먼이 아주 비판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이제까지의 패턴, 역사들을 짚어주시고 향후 이러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런 방식의 글쓰기가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쉬운 에세이집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에세이집의 목적은 재미의 추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윌라 오디오북으로 무제한 책을 선택해서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너무 좋았고요. 이 책도 그런 의미에서는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셔서 공감이 가는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런 비판 없이 들어보자 이거든요. 이분의 러브스토리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좋았습니다. 남향집 얘기는 솔직히 좀 듣기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하시는 얘기를 듣기가 힘들었고요. 그래도 지금 다 잘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화가들끼리 모임할 때 그 유럽 친구들과 술 때문에 빨리 친해졌다고 하셨는데 참 그 부분을 읽으면서 술의 힘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술을 마실 수 있었다면 제 인생은 180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한 인물은 도노무라입니다. 은행원 출신답게 사물을 합리적으로 보고 성격은 조용조용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죠. 쉽게 말하면 업앤다운이 없고요. 항상 스쿠다 옆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허를 찌르는 발언을 한다던가 본인만의 객관적인 잣대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하게 디벨롭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혹은 회사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고 회의감에 빠졌을 때도 도노무라 혼자 나지막히 저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는 그 소신 발언을 하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밑받침이 바로 그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유형이죠. 거기서 도노무라와 반대되는 유형의 인간이 아마 스노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되게 감정적이고 좋게 말하면 정이 많지만 본인의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에 의해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요. 상처 주는 말도 하고 판단을 내릴 때 한쪽으로 치우칠 경향이 있죠. 도노무라 앞에서 대놓고 싫은 소리도 해요. 도노무라의 조용한 성격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스노라는 사람이 되게 정이 많고 회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정 많은 스노도 자기의 의리를 앞세워서 얘는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와 달라 라며 도노무라를 은근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도노무라는 스스로의 기준 같은 것이 확고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본인이 멘탈 관리만 잘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기 마련이죠. 소설 속에서 적군, 상대편 회사 사람들이 감정을 건드리는 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욱해서 리액션을 하기보다는 도노무라는 혼자 재빨리 생각을 하고 최상의 결과를 추리기 위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 점도 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일단 감정적이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스쿠다 입장에서는 이 스쿠다 이분은 CEO잖아요. CEO의 특징은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의 성격 자체를 잘 알고 대응을 해요. 스쿠다에게는 스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도노무라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쿠다의 장점은 사람들을 잘 쓴다는 거에 있죠. 결국에는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노무라가 할 수 있는 일, 스노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등이 있어요. 스쿠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넓은 안목,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노무라의 차가운 냉철한 이성, 빠른 상황 판단, 감정적이지 않은 대처법 등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긴 소설을 하나 끝내고 나면 또 이렇게 에세이집을 읽습니다. 밀라 오디오북의 장점이 그거죠.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에세이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적인 정서, 마음, 그런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아요. 영국 어학연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문득 저도 잊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외국에 살면서 너무나 당연한 음식 쉐어하지 않기 이런 거를 저도 처음엔 외국 아이들과 있으면서 신기해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전 영국에는 가보지 못했고 어학연수도 한 적은 없는데 그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과 지내면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이 책은요, 첫 장이 되게 임팩트가 컸어요. 첫 장을 읽으면서 이 책 뭔가 다르다 하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분의 그 공무원 생활 같은 게 제가 주변에 제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시험을 친 적도 없고 그런 직장을 가진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얘기가 더 궁금했고 더 듣고 싶었는데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책 끝에 가서는 최근의 일상이라던가 그 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공무원으로 복직을 하시고 다시 영국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책을 펴내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저는 이상하게 개인적인 뒷이야기가 되게 궁금했어요. 아마 공무원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분 같지 않은 뭔가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을 아직 하시나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라도 작가로 전향을 하셔서 책을 한 번 더 내신다면 저는 읽을 의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유튜버이신 김겨울님께서 쓴 책이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제 채널에 비디오를 올리고 나서 북튜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비디오를 올렸는데 제일 처음에 알고리즘으로 소개를 받았던 채널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비디오로 말씀하시는 건 많이 봤는데 글은 어떻게 쓰실까? 그런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서문에서부터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책이 진지했고 이분이 책을 대하는 태도, 언어를 다루시는 방식, 말에 대한 것, 활자에 대한 것, 책에 대한 것이 너무나도 고차원적이어서 이분에게 책은 하나의 세계로구나. 정말 말 그대로 책 뒷부분에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글 쓰는 사람을 되게 오랜만에 봤고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놀랐고요. 그 맥락에서 첫 번째 장 몰성으로 이제 넘어가죠, 책이. 서문에서 압도를 당하고 그 책의 몰성 부분에서 계속 압도를 당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챕터가 좀 딱딱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책에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이제 책을 어떻게 사느냐, 알라딘에서 책을 살 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이분의 글은 그래요. 나중에 그거 뭐더라? 하면서 책을 다시 꺼내보는 게 아니라 그 김겨울 씨 책에서 알라딘 책 살 때 그 부분을 이분은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했더라? 어떻게 적으셨더라? 하면서 책을 다시 볼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책에 나오는 언어들의 밀도가 높아요. 글들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한자 한자가 되게 무겁다고 해야 하나? 문장들을 내용도 내용이지만 듣고 있는데 문득 이걸 책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책을 쓰는 걸 책을 쓴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장미의 이름 서평 부분을 듣고는 이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뒤에 필사하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다시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튜브 보면서 좀 설렁설렁 피아노를 연습을 했는데 김겨울님께서 만년필로 한자 한자 책을 쓰듯이 저도 피아노 앞에 앉아서 중심을 잡고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독서의 기쁨 책을 읽고 난 후의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책이었고 저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책을 전혀 안 읽는데 책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은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조금 문장들이 되게 깊이가 있고 말이 어려워요. 책을 전혀 안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에세이집 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으시고 고전도 좀 읽으시고 어느 정도 책을 읽는 자세가 좀 잡혔다 하실 때 김겨울님의 책을 읽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내용이 깊어요. 먼슬리 에세이 시리즈가 은근히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책 중간에 강아지 얘기하시면서 제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음식이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귀한 갈치를 구워서 강아지가 죽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주셨다, 먹이셨다 이 대목에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위스키 얘기하실 때 술을 전혀 안 마시는 저도 되게 한번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을 한번 맡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지은의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음식 취향에서 되게 멋있다 그런 멋있음을 느꼈고요. 술과 여러 가지 식재료, 음식을 향하는 애정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불어 술 맛을 모르는 저는 절대로 미식가는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은이께서 칼국수 먹으려고 운전해서 하룻밤 가서 거기서 자고 다음날 먹고 서울로 올라왔다 뭐 이런 대목에서는 진짜 이해는 가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먹는데 그렇게 애살 있게 하지를 않아서 그런 면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전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기본적으로 참고요. 그 다음에 장 본 거 다 털어서 먹고 냉장고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때 그제서야 떡볶이를 시켜 먹거든요. 그게 제 성격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 이 먼슬리 에세이 주인공분들이 다들 엄청 모든 것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돈지랄의 슬픔 그분도 그렇고 다들 되게 재밌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던 6번째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은 다 안 읽었고요. 읽고 있는 책인데 잘 모르겠어요. 윌라 오디오북에도 제가 리뷰를 거기에 적기는 했는데 정말 제 취향이 아니고 말장난이 너무 많아요. 내용도 너무 기이하고 그 누가 죽고 거기서 범인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작가가 고심해서 쓴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뒤에 뭔가 결과가 있는데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대로 시간을 끌어서 결론으로 도출해 가고 있는 게 보여요. 저는 사실 미스테리나 추리를 좋아하지만 이런 힘 빠지는 놀랄 만한 반전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장난 같은 대사들이 제 머리를 되게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재밌다 그러고 재미없다고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읽어볼 계획이니까 다음번 리뷰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2월 초에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은 6권의 책을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6권 외에 제가 한 권을 더 읽은 게 있는데 며칠 전에 드디어 다니엘 카네만의 Thinking Fast and Slow를 다 읽었습니다.